안녕하세요. 플레르다솔입니다. 오늘은 매장에서 판매할 꽃들 일부를 시장에서 사와서 컨디셔닝하는 과정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얼굴이 큰 장미나 카네이션 같은 수입 꽃들은 주로 월요일에 미리 예약해서 구매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국산 꽃들을 추가로 들여와 매장에 꽃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꽃은 시장에서 사오는 것만큼이나 컨디셔닝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오늘은 꽃 컨디셔닝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왜 이렇게 작업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레이 미니 장미입니다. 스프레이 형태로 한 줄기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와 있어 꽃다발에 풍성한 볼륨감을 더해줄 때 자주 사용하는 꽃이에요. 다만 줄기 아래쪽에 너무 낮게 달려있는 가지들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라서 따로 모아둡니다. 이렇게 모아둔 꽃들은 주로 꽃바구니나 센터피스처럼 짧은 줄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꽃다발을 만들 때 훨씬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잘라낸 꽃들도 버리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재료들의 순환에도 좋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꽃을 컨디셔닝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꽃은 줄기 안에 있는 도관을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그 물을 꽃과 잎까지 끌어올려 생명을 유지합니다. 근데 잎이 너무 많으면 잎에서도 많은 수분이 소비되기 때문에 필요한 잎만 남기고 제거해 주는 것이 꽃까지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잎을 모두 제거하지는 않아요. 위쪽에 적당히 남겨둔 잎은 꽃다발의 안쪽을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훨씬 풍성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물관리인데요. 잎이 물에 잠겨 있으면 물속에서 세균과 미생물이 빠르게 번식하게 되고 물이 쉽게 오염됩니다. 그러면 줄기의 도관이 막히기 쉬워지고 꽃의 노화도 빨라져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닿는 잎들은 미리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꽃을 다듬고 물에 넣기 전에 줄기 끝도 한 번씩 잘라주는 게 좋은데요. 줄기 끝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가 들어가거나 도관이 막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 제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가시 제거기를 사용하면 줄기에 상처가 많이 생겨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실제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저도 금속 재질의 가시 제거기는 줄기에 상처를 낼 가능성이 있어 선호하지 않고 대신 플라스틱 재질의 가시 제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으로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손목의 반동을 이용해 가볍게 제거하는 거예요. 힘 조절만 잘하면 줄기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량이 많지 않다면 손으로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도 좋아요. 하지만 매장에서 많은 양의 꽃을 빠르게 컨디셔닝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작업 속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효율을 위해 플라스틱 가시 제거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석죽입니다. 동글동글 형태가 비단 이끼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소재인데 크기도 적당히 있고 형태감도 확실해서 포인트 소재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최근에는 인기가 정말 많아지면서 가격도 많이 오른 소재 중 하나예요. 저는 이번에 식물들과 함께 그린톤의 센터피스를 만들 예정이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포인트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자리공입니다. 제철이라 그런지 요즘 컨디션도 정말 좋고 색감도 굉장히 예뻐요. 저는 주로 작품의 라인감을 표현하거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분위기를 살려주는 소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자리공은 가격도 부담이 적은 편이고 조금만 넣어도 작품의 느낌을 훨씬 살아나게 만들어줍니다. 가성비도 좋고 표현력도 뛰어나서 제가 여름 시즌에 자주 사용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오렌지 컬러의 메리골드입니다. 선명한 색감 덕분에 여름의 에너지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꽃 중 하나라 자주 사용하는 소재인데요. 작품에 생동감을 더해주고 분위기도 한층 밝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메리골드의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꽃입니다. 색감도 아름답고 의미도 좋아서 여름 시즌에 자주 찾게 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리시안 셔스입니다. 리시안 셔스는 컬러와 품종이 정말 다양한 꽃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보라색 컬러를 특히 좋아합니다. 이 품종은 보야주 리시안 셔스인데 일반 리시안 셔스보다 꽃잎이 더 풍성하고 방실방실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질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겹이 굉장히 많은 풍성한 형태 덕분에 작품에 우아한 분위기를 더해줄 때 자주 사용하는 꽃입니다. 다음은 프록스입니다. 프록스는 수명이 비교적 길고 꽃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면서 풍성한 느낌을 만들어주기 좋은 소재예요. 꽃이 여러 갈래로 피어 있어 공간감을 살려주기에도 좋고 다른 꽃들과도 잘 어우러져서 자주 사용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위쪽에 있는 작은 꽃들이 한 번에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차례대로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데 그 모습을 반복하는 것도 프록스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는 꽃이죠. 다음은 블루 컬러의 옥시입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파란색 꽃은 생각보다 정말 보기 드문데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블루 계열의 꽃들은 염색된 경우가 많은데 옥시는 자연스러운 하늘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블루 컨셉의 작품은 물론이고 다른 꽃들과 함께 사용할 때도 파스텔 톤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형태도 가볍고 자연스러워서 어떤 스타일의 디자인에도 잘 어울리는 편이고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투베로사입니다. 옐로우나 오렌지 계열의 작품을 만들 때 컬러는 연결시켜주면서 형태와 질감의 대비를 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소재인데요. 여름 특유의 시원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기에 잘 어울립니다. 다만 투베로사는 물이 빨리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구매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는 편인데요. 꽃의 컨디션과 줄기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최대한 싱싱한 걸 골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디디스커스입니다.
은은한 연보라 컬러가 정말 매력적이고 폭죽이 터지는 듯한 형태와 가벼운 질감 덕분에 작품에 가벼운 포인트를 주기 좋은 소재예요. 특히 이 꽃은 봉오리도 대부분 예쁘게 피는 편이라 버리는 부분도 거의 없고 활용도가 높은 소재입니다. 봉오리를 대부분 잘라서 따로 보관하는 이유는 봉오리를 그대로 두면 이미 피어있는 꽃과 봉오리가 함께 수분을 나눠 쓰게 돼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주면 피어있는 꽃과 봉오리 꽃도 물 공급이 더 원활해져서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은여바카시아입니다. 은여바카시아는 한 줄기에도 잎이 풍성하게 달려있어서 꽃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채워주기 좋은 소재예요. 특유의 청록빛을 띠는 잎 덕분에 일반적인 그린 소재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그린 수국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린톤의 센터피스를 만들기 위해 함께 구매한 소재이고요. 수국은 만졌을 때 꽃잎이 살짝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드라이 플라워로도 예쁘게 말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드라이 플라워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미취입니다. 마가렛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보라색 들꽃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매력적인 꽃입니다. 개미취는 봉오리도 잘 피는 편이라 컨디셔닝 하면서 따로 모아두시면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오늘은 꽃들을 함께 컨디셔닝 하면서 각각의 특징과 제가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소개해봐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꽃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꽃도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래도 봄이나 겨울에는 로맨틱한 꽃들이 더 많은 편이지만 여름에도 그 계절만의 시원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진 꽃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절감을 잘 살려 활용해 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